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증여세 없이 돈 주는 방법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금 없이 이제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한 가지는 혹시 이제 과세 관청 모르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아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불법적인 이제 그런 방법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증여공제죠. 증여공제는 직전 10년간 이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이죠. 아마도 요즘에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직계 전속, 즉 부모한테는 이제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즉 자녀한테는 또 5천만 원 줄 수 있는데, 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자, 이 증여 공제는 자, 수중자 기준입니다. 수중자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자,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의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제 창업자금 증여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자금 증여는 자, 5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5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면 증여자는 이제 만 60세 이상의 부모라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이제 만 18세 이상 거주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뭔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주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주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자는 이제 만 18세 이상 거주자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 재산은 양도세 대상 물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이제 현금이나 또 현금 등가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여받은 후에 이 현금을 증여를 받아서 2년 이내에 꼭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이제 창업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증여받은 돈을 만약에 5억 원을 증여를 받았으면은 이 5억 원을 4년 이내에 다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활용은 뭐 다양한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뭐 토지를 사도 되고, 건물을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해도 되고, 뭐 원재료를 사도 되고, 다양하게 다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이제 창업을 하고, 즉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이내에 그 자금을 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이 있거든요. 사후관리 요건이 좀 깁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뭐 저 같으면은 뭐 충분히 활용을 할 것 같아요. 10년 내에 이제 휴 폐업은 금지가 돼 있긴 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5억까지는 증여세 없지만, 자, 5억 공제 후에 이제 과세 표준 25억까지는 이제 세율 10%로 이제 현금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5억을 말씀드렸지만, 자, 5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제 전 30억까지 세율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억 원에서 공제 5억 원을 빼면 25억 원에 대해서 세율 10%니까, 즉 3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 2억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창업자금 증여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징여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금전 소비 대책 계약인데요. 이제 부모 자식 간 현금 거래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금전 소비 대책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향후에는 이제 반드시 갚아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를 증여받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 현금 거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을 꼭 해야 됩니다. 차용증. 자, 금전 소비 대책 계약서라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했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도 꼭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자는 이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4.6%입니다. 이 4.6%는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4.6%를 적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꼭 지급을 해야 되고, 물론 이자를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증여세에서 이제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이따가 잠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자녀가 돈을 이제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려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주로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27.5%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뭐 어떻게 금전을 빌려주는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27.5%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채무자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에서 차용증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다 이제 부모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충분히 이제 징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4.6%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기획재정부령 4.6%를 적용한 이자와 근데 실제 지급 이자 그 차액이 연간 이제 1,0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이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억 원 정도를 이제 빌려줬을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데 자녀가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이제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2억 초과해서 뭐 3억, 4억 이렇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를 책정을 했을 때 그 차이가 4.6%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증여세 없이 이제 자녀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 즉 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의 많은 분들하고 공유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